아무 생각 없이 가입한 보험, 이 보험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입했던 보험인데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설명드리면 되게 많이 놀라시거든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증여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과 세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들 그리고 상속세 신고랑 조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도움되는 정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씨는 김수정.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부터 드릴게요.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할 때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종신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받는 거고 암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상속재산에 본래 상속재산이 있고 보험금 같은 게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간주 상속재산에 속해서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본래 상속재산이든 간주 상속재산이든 어차피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니까 두 개를 구분할 실익은 없는 거겠죠? 보험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간주 상속재산은 아니에요. 상속 개시 시점에 보험금 청구권이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으로 승계가 되는 구조면 본래 상속 재산에 속하고요.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의 연금보험이 있겠죠. 사망 전까지 연금 수령권이나 그 해지 환급금 청구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들이요. 그게 실질은 예금이랑 채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피상속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은 어떤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비로소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상속재산은 아닌 거죠. 상속인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 그걸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그게 협의분할 대상이 되지만 간주상속재산은 협의분할 대상인 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의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은 상속인 간 그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배우자 상속공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건 주의를 좀 요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좀 많은 경우에 보통 상속 개시 후에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신청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간주 상속 재산에 속하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속하니까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보통 사업하다 잘 안 돼서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가시면 빚도 상속이 되니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등을 해야 한다는 얘기 저도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속 포기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 같아요. 세무사님, 그리고 가입했던 보험을 계약자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증여로 볼 수 있다던데 아직 돈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계약자 변경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계약자 변경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 상품이 워낙 다양해서 그 해당 상품의 성격을 다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계약자 변경 시점에 권리가 확정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해지 환급금이나 연금 수령권 등 그 금전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계약 변경 시점이 증여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성 보험이라면 계약자 변경 시점에 해지 환급금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이 바로 이전이 되는 결과가 되고 즉시 연금 보험도 계약자 변경 시에 연금 수령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시점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고 계약자만 변경한 건데 국세청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나 해지환급금이랑 중도인출금도 다 포함하고요. 보험 계약의 명의 변경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다 국세청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국세청은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보험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어떤 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면 증여고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이전되면 그게 상속이잖아요. 보험도 동일합니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이면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 계약에 의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해요. 그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사실상 보험료 불입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한 종신보험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을 했다면 아버지 사망일에 보험금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금이 본인 돈이 아닌 경우에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어요. 보험도 함부로 들 게 아니었네요, 진짜로. 세무사님, 그럼 예전에 잘 모르고 계약자랑 수익자를 달리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들은 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보험금을 수령할 때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건 실제 제가 상담 드렸던 사례인데요. 어머니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예전에 자녀가 되게 어릴 때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저축성보험 1억 원을 가입해 둔 게 있으시대요. 근데 만기도 한참 지났고 그게 증여세 문제가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 그걸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오셨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알았으면 애초에 수익자를 그렇게 지정하거나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거를 지금 와서 다시 돌리려면 당초에 납입한 것도 증여, 뭐 돌릴 때도 증여 이렇게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엄청 걱정을 하시면서 오셨는데요. 제가 아래 예규 한번 살펴보실게요.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 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런 예규가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같은 취지의, 그게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목상의 보험금 수취인을 증여세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당초 보험료 납입을 했고 만기가 되어서 다시 그걸 엄마가 찾아서 쓴다면 그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돼요. 물론 근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사님은 상속세 신고나 조사 대응을 주로 하시니까 실제 신고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재산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험이 생각보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신고할 때 누락하기 쉬운 자산이라 굉장히 꼼꼼히 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속인 분들도 이게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뭐 증여 이슈가 있는 건지 그런 거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를 할 때 10년치 계좌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거 하면서 보험료 납입 부분, 수령 부분 체크하고 또 상속인 면담 진행하면서 관련 보험증권이나 약관 이걸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연금보험을 가입했어요. 계약자랑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다 본인으로 해서요. 그리고 연금 개시가 돼서 연금을 그걸 수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연금 지급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종결되면 그건 상속재산이랑 관계가 없죠. 근데 상속인한테 그게 승계되는 상품이라면 약관에 따른 그 연금의 수령 기간이랑 방법을 고려해서 정기금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계산해서 상속세 신고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하면서 보면 연금 상품 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요즘은 부부형 연금 보험 형태도 많아서 남편분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아내분이 그거에 뭐 50%를 수령하기로 돼 있는 연금 상품도 있고, 그런 게 있다면 향후 수령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부분을 꼭 그 확인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계약자, 피보험자랑 수익자를 아내로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남편이 보험료를 납입을 했으면 아내의 연금 개시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6억 이내의 금액이고 10년 내 증여재산이 6억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 연금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사전증여에 속해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결과가 되니까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이자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네요. 주의할 사항도 참 많고요. 제가 설명을 듣다가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했어요. 그런데
아직 딸의 연금 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연금보험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경우는 보험 사고 발생 전에 계약자가 사망한 케이스로 보험금 자체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상속 개시일까지 납부한 보험료랑 이자 상당액은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상속 개시 이후에 상속인이 해당 보험 계약을 그걸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금을 수령을 했을 때는 해약 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할 수 있고요. 보험료 납입한 것만큼은 상속 재산에 들어가는군요. 절세는 임수정. 오늘 세무사님께서 보험금과 상속, 증여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독자님들을 위해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상속세, 증여세 문제 안 생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키세요.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료를 받는 사람을 동일인으로 해야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 변경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변경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발생했다면 상속세 신고할 때 각종 보험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주세요. 사망보험금 외에도 보험 내용에 따라서 사전 증여가 될 수도 있고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련 내용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수정 세무사였습니다.